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됐고, 지금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들어왔는데, 주말에는 프로토도 그렇고 승무패도 그렇고, 좀 이변이 많이 나왔었고, 제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어서 성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좀 장염인지 계속 좀 배가 계속 좀 아픈 상황이라서 좀 오늘 영상은 좀 짧게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세유 대 스포팅 리스본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은 마르세유가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챔피언스 리그 조별예선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들이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원정팀의 스포르팅이 훨씬 더 앞섰다라고 생각을 해요. 홈팀인 마르세유에게 2점대 낮은 정배당을 준 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경기력 차이가 사실은 스포르팅이 앞서긴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뭐 마르세유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그 수비에서의 공간들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스포르팅이 노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적인 부분들은 스포르팅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배당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마르세유가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경기력이 비등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종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마르세유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레인저스의 경기인데요. 일단은 배당도 리버풀이 낮게 책정이 됐고, 뭐 경기적인 부분들도 저는 리버풀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뭐 스쿼드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인저스가 뭐 엄청나게 경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밀리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상대가 리버풀이라서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아약스 대 나폴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투표율은 나폴리가 쪽으로 좀 몰렸는데 배당은 아약스가 정배당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나폴리 사이드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약스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맞지만 나폴리의 흐름이 워낙에 좋다라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폴리의 지금 수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탄탄하고 중원에서의 모습들도 좋습니다. 공격에서의 측면에서의 모습들도 여전히 좋고요. 아약스와 비교해봤었을 때는 저는 나폴리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나폴리가 조별 예선에서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약간의 로테이션을 가동할 확률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아약스가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면 경기력도 좋다면 그리고 배당이 정배당을 받았다면 저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경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모습들이 확실히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아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독식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포르투 대 레버쿠젠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승패 투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레버쿠젠과의 경기적인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팀 다 수비적인 공간들이 있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쿠젠 쪽이 조금 더 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패 투픽을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승패 방향이라면 이 부분에서 단통을 가져간다면 저는 포르투보다는 레버쿠젠이 보여주는 조별 예선에서의 최근에서의 흐름들이 특히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포르투보다는 더 화력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압박에서의 모습들이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독식에선 포르투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클리브리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에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틀레티코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브리가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팀이죠. 홈에서의 괜찮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긴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이번 시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뭐 수비가 오히려 조금 더 흔들려졌다라고 할 뿐이지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오히려 이번 시즌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의심 없이 클리브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클리브리가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등을 받았죠. 인터밀란이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뭐 리그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뭐 공격은 공격대로 좀 안 풀리는 모습들이 많고 수비적인 부분들도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가 지금처럼 보여주는 흐름이라면 흐름도 굉장히 좋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인터밀란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토트넘 사이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이변을 만들어내는 모습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토트넘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지금 뭐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역습 하나의 전술로 가져가는 팀인데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팀이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은 아닙니다. 분명히 라인을 좀 어느 정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렇다면 이 경기는 토트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노릴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트넘 사이드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을 믿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공격에서의 답답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지금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력이 저는 프랑크푸르트가 어떻게 보면 홈에서의 경기라면 이길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선 꺾어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잘츠부르크 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잘츠부르크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나모 자그레브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수비적으로 취하면서 좀 강팀 상대로 잘 비비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거는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이 좀 크고요. 잘츠부르크가 이번 시즌은 조금은 전력적으로나 경기적으로나 좀 약해진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나모 자그레브, 특히나 원정에서의 디나모 자그레브라면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힘겹게라도 득점을 하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 대 셀틱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이프치히가 이번 시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챔스에서도 이변이 좀 나올 때가 많고 분데스리가에서도 좀 이변이 나올 때가 많지만 저는 셀틱이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셀틱이라는 팀이 본인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어쨌든 공격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는 경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렇게 수비적으로 펼치는 경기들이 많은데 워낙에 원래 이 팀 스타일 자체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나가는 팀이라서 오히려 수비할 때는 그런 허점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AC 밀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픽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첼시의 단통 승도 좀 고민을 했어요. 어쨌든 첼시가 지금 감독이 브랜트포드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죄송합니다. 포터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 지난 경기 때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질 버프를 포함을 했을 때는 첼시가 정배당을 받았고 AC 밀란과의 경기라면 스쿼드적으로나 경기적으로나 지난 경기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첼시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첼시의 승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AC 밀란이 만만한 팀은 아니죠. 세리에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이 공격적인 부분들도 최근에는 뭐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가 지난 경기 때 경기력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포터 감독에 있어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샤흐타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알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알이 지난 주말 경기 때 이변이 나오긴 했지만 샤흐타르와 같이 공격에서의 장점을 보여주는 팀이라면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이 무난하게 잡아낼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어요. 도르트문트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도 받았지만 저는 최근에 세비야가 물론 아틀레티코 상대로 주말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아틀레티코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력 차이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비야가 최근에 경기력이 어쨌든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을 가자면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유벤투스 대 이제 하이파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리그도 그렇고 챔스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팀들 상대로는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승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종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벤피카 대 PSG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 방향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지만 벤피카가 공격적인 모습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승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다 썼고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아서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벤피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